네, 안녕하십니까. 베테랑 경제TV 오델입니다.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네, 사실 저희 방송 너무 지겨워요. 그래서, 저희 방송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아무리, 이게 뭐, 제가 만족하려고, 제가 뭐, 베트남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할 겸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, 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변화를 항상 해야 하잖아요. 좋은 것만 생각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리 지겹고 솔직히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진 않지만 사실 아는 사람들도 제 방송을 보지는 않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특히 저희 이 제 회사 직원 중 한 명도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는 구독도 하질 않더라고요. 예, 제가 뭐 구독에 뭐 집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거 사실 좀 자존심도 좀 상하게 하고 이거 내 거 편집해주는 친구도 이거 내 거 듣긴 듣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제 거 보면서 졸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좀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 동영상마다 이 주제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게 가장 크다 생각이 됩니다. 제 나름은 그래도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수업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. 이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좀 봤는데 시각적으로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도 요즘에는 이 공중파 TV보단 오히려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왜 이제 유튜버나 BJ분들이 왜 성공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진짜 재밌더라고요. 그게 뭐 꼭 의도로 만들어낸 이런 가공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전 지식 관련된 채널을 보통 많이 보는데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하고 제 방송이랑 너무 반대 방향이더라고요.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딱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에 대한 이 시각적 표현이 너무 잘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시각적으로도 너무 재미가 없다. 이건 라디오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하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욕심이 너무 많다. 두서가 없고 이 팩트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찾기 바쁘다. 좀 자료가 너무 과하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나마 몇 개 없는 이 장점을 보니까 이 평균 시청 시간이 저희가 굉장히 긴 거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편집해주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평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. 그리고 저는 구독자 수를 제가 보기도 하고 가끔 보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른 분들 뭐 몇십만 명 그렇지만 저는 40명이긴 한데 저는 40명이라는 게 사실상 저 편집해주는 친구 빼곤 저와 관련된 사람은 뭐 저희 계정? 3명 빼고는 저희와 관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조차도 저희 방송을 구독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리고 진심으로 저는 좀 경제 공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제 월급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고 연봉이 5천 넘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봤자 제 기억에 세후 한 350 정도밖에 안 돼요. 이거 큰 돈이죠. 큰 돈인데 지금 집값이 얼만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리고 전 350이 서울에서 다니면서도 아니고 전 집이 지방입니다. 대학부터 서울에서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았고 저축을 해서만은 해결이 될 수가 절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 나름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. 다들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뭐 짤보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. 전 뭐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데 저는 누워가지고 그런 경제 관련된 걸 진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. 지금도 보고 있고요. 지금은 유튜브로 그런 방송들 다른 분들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. 이 사심이 없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뭐 이걸로 큰 부를 창출하는 게 저의 목적은 솔직하게 아니거든요. 단지 한배 특히 베트남 경제에 관련된 전문 채널이 교역 3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자존심이 좀 상했고 우리 역시도 상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나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전파를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뭐 맛집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실 잘 살면 경제적 독립이 되면
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어딜 가든 좋은 곳에 가면 거기가 맛집이에요. 솔직하게 말해서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사실 수 있는 그런 거에 저 역시도 좀 더 발전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더 이렇게 사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목적은 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가 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 너무 먼 길 이미 성공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 와닿잖아요.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고 나이도 좀 적정히 비슷하고 흙수저야 되고 제가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밥 먹고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크게 안 하고 살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합리화해가면서 쫄보처럼 뭐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진짜 바탕은 결국은 저는 능력이랑 이 경제력이 굉장히 컸습니다. 제 나름 생각보다는 제가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이 내부에는 좀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저도 더 많이 강화를 해야겠지만 같이 공유를 해나가면서 같이 변화를 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채널의 목적 중 하나고요.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 베트남 경제, 교역 3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이 채널에서 저희가 채널의 넘버원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이 정도 규모가 되고 중요한 곳에 대한 정보와 인포메이션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언어 백날 잘해봤자요. 솔직하게 말해서. 솔직하게 언어는 한국인 중에 솔직하게 전 언어 할 줄 아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조금 언어 잘하는 분이랑 솔직히 좀 정직하고 그런 분이랑 해도 돼요. 근데 제가 만약에 통역을 원해도 경제 공부를 할 것 같아요. 결국 통역의 목적 중 대부분이 정치일 수도 있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통역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여행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최종은 경제로 와닿아가고 국익, 정치라면 국익 결국 뭐예요? 경제죠. 국익은 경제와 안보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한국말 잘한다 해도 소양이 없는 친구들 봐요. 뭐 대화도 안 돼. 그거 뭐 그렇다고요. 그렇다면은 정말 말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서로 간에 기업들도 알아나가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알아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한 거고요. 경제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라면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요. 뉴스에 나오는 대로 되면 주식으로 돈을 안 벌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뉴스대로만 한다면. 그래서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, 저의 해석이 당연히 틀릴 수 있죠. 하지만 제가 경험해온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시각으로도 이 기사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잡을 수 있게.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가끔 좀 저도 젊은 사람, 저 32밖에 안 됐지만 가끔 보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답답해요. 너무 눈 앞에 것만 봐. 뭐 가령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요? 취업이라든가. 그러니까 막 취업하면 끝났어. 인생 보장된 줄 알아. 중소기업 가면 인생 망한 줄 알고 취업 안 돼서 베트남 오면 인생 망했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결국은 이 게임의 판가름이 되는 건 20대에는 길을 잘 잡았냐, 30대에는 자기가 잡은 목표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그로 인한 자본과 능력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. 자본이라는 건 자기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이 스스로 나의 재산을 계속 불려줄 수 있는 플랫폼,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냐. 그리고 능력이라는 건 남들과 견주었을 때 나 이거 합니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꼭 어차피 뭐 40 되면은 문 닫고 나갈 수도 있고 지금 경제 상황상은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만만치 않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이. 그렇다면은 자기 신의 능력이 대체제가 굉장히 적고 그 대체제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척 말고 일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포장 말고 정말 진정한 단기적 시각이 아닌 정말 뭐라 그러죠? 이런 농도가 진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데 저도 구축을 하는 단계고 같이 구축을 해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방송의 가장 큰 취지고요.
그로 인해서 제가 변해야 될 점은 우선은 이 지긋지긋한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주간 경제 동향을 잠깐 한번 중단을 해보고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. 그리고 이 한국 베트남 경제 중심의 최신 기사 이슈를 짧게 바탕으로 그 외 플러스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세미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좀 컸고요. 이게 반말로 한번 진행을 너무 지겨워. 예,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듯이 설명하듯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